정중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 이제 정중부는 65세의 노장이 되었어. 우람한 체격의 넓은 이마, 백옥처럼 흰 얼굴에 수염이 멋진 장군으로 무신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 정중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 이소홍은 비록 무신이지만 벼슬이 정삼품인데 어째서 이렇게 심한 모욕을 주는가. 정중부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고 찔끔한 왕은 정중부의 손을 잡고 달랬어. 피로 물든 보현원. 어느덧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었어. 왕의 행차는 오문을 떠나 보현원에 도착했단다. 사실 정중부와 다른 무신들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날 밤 보현원에서 거사를 일으키기로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거든. 정중부는 몇 달 전부터 견룡군 장군 이의방 이고와 함께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해왔단다. 문신들의 행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문신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자고 결의하고서 때를 기다려왔던 거야. 의종은 보현원 안으로 들어가고 따르던 문신들이 물러나왔어. 그러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의방과 이고는 나오는 문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단다. 보현원 문 앞에는 죽은 문신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어. 무신들은 그 길로 궁궐을 손에 넣고 의종은 거제도로 태자는 진도로 귀양을 보내버렸어. 이렇게 해서 무신들의 반란은 성공을 거두었단다. 이후 약 100년 동안 고려는 무신들의 세상이 되었어. 이 기간을 무신정권 시대라고 해. 쫓겨난 왕 의종은 어떻게 되었냐고? 정중부의 신복인 이의민이 커다란 가마솥에 넣어 연못에 던져버렸단다. 고려 무신상, 늙은 무신상이지만 늠름한 모습이구나. 마치 정중부를 보는 것 같아. 고려의 내시, 고려의 시대의 내시는 조선시대의 내시와 전혀 달라. 조선시대의 내시와 같은 것을 고려시대에는 황관이라고 했어. 고려시대의 내시는 좋은 집안 출신의 유망한 젊은이로 유학을 공부하고 장차 중요한 관직에 등용될 사람들을 말해. 구제학당을 세운 최충의 손자 최사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성리학을 들여온 안양 등이 내시였단다. 이자겸의 반란, 무신 정변이 일어나기 직전 고려조정은 몇몇 유력한 문벌 귀족 집안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었어.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인조 이씨 집안인 이자겸이야. 이자겸은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휘둘렀어.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였는데 자기의 두 딸을 외손자인 인종과 결혼시켰단다. 이렇게 왕의 외할아버지인 동시에 장인이 된 이자겸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갈수록 이자겸이 두려워진 인종은 이자겸을 없애려 했어. 그러나 낌새를 알아챈 이자겸이 선수를 쳐서 반란을 일으켰지. 이자겸은 외손자인 인종을 자기 집에 가두고 정치를 마음대로 주물렀단다. 그러자 세간에는 18자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떠돌았어. 18자를 합치면 2자가 되니 곧 이자겸이 왕이 된다는 뜻이었지. 그러나 이자겸의 권세는 오래가지 못했어. 인종은 정지상과 경주 김씨인 김부식으로 하여금 이자겸을 쫓아내게 했어. 이자겸을 쫓아내는데 힘을 모았던 정지상과 김부식은 뒤이은 서경천도 운동에서는 적이 되었단다. 무신들의 반란이 성공한 이유. 무신들의 반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농민과 일반 병사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야. 당시 농민들은 문벌 귀족들의 횡포 아래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 문벌 귀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을 넓혀 부자가 되었고, 농민들은 문벌 귀족들의 등수 아래 농사짓던 땅마저 빼앗겨 오갈 데 없는 처지였거든. 그래서 농민들은 무신들에게 기대를 걸고서 반란을 지지했단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그 기대를 저버렸어. 무신들의 관심은 농민의 생활을 낫게 해주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는 데 있었거든.
문신들이 독차지했던 재물과 권력은 무신으로 그 주인이 바뀌었을 뿐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진 것이 없었어. 게다가 무신들은 저희들끼리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느라고 농민들을 돌보는 데는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다.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은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했어. 정권을 잡은 무신들이 저희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였다고 했지. 이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어. 이고는 이해방에게 죽고 이해방은 정중부에게 죽고 정중부는 다시 경대승이라는 무신에게 죽었어. 그리고 경대승이 30살의 나이로 병들어 죽자 의종을 가마솥에 넣어 죽인 정중부의 신복 이인민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단다. 왕은 이름만 왕일 뿐 아무런 힘도 없었어. 이인민 다음에는 누가 등장했냐고? 최충원이란다.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뒤로 약 60년 동안은 최충원의 아들 최우, 최우의 아들 최항, 최항의 아들 최의가 대를 물려가면서 권력을 휘둘렀어. 최씨들은 왕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정치를 마음대로 주물렀단다. 무신 정권 때는 천민 출신으로 출세한 자들이 꽤 많았어.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이의민이란다. 의종을 가마솥에 넣어 연못에 던져버린 사람 말이야. 그는 아버지가 소금장수, 어머니는 옥영사라는 절의 노비였는데 무신 정권의 최고 우두머리까지 올라갔어. 오늘날 무신 정권 시대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왜냐하면 무신 정권이었던 100년 동안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며 몽골군의 침입으로 온 나라가 황폐해졌거든. 하지만 신분제도의 굳건한 틀을 넘어 천민이 관리가 된 경우가 꽤 많았던 저만큼은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무신 정권과 농민. 최충원이 세운 무신 정권은 전주 지방에서 조세를 거두었는데 당시 경상도에 저축한 쌀이 50여만 석이나 되었다고 하는구나. 이렇듯 무신 정권의 행포도 문벌 귀족과 별반 차이가 없었단다. 최충원의 묘지석. 최충원은 무신 정권의 우두머리였어. 그의 집안은 대를 이어가면서 약 60년 동안 고려를 지배했단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은 서경 출신의 특녀였어. 그는 당대의 권세가인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우고 제17대 왕인 인종의 고문이 되었단다. 그는 문벌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면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인종을 설득했어. 개경은 문벌 귀족들이 판치는 곳이니 개경을 떠나 서경을 새 수도로 삼자고 했지. 개경은 이미 기운이 다했으니 서경으로 가면 주변국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고 말이야. 또 중국처럼 왕을 황제라고 부르고 연호도 중국을 따라 쓰지 말고 독자적으로 써야 한다는 칭제 건원을 주장했어. 나아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와 화친하지 말고 이를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그러자 윤원이, 정지상, 백수한 등이 묘청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어. 문벌 귀족들에게 실증이 나 있던 인종은 묘청의 말에 솔깃하여 서경에 새 궁궐을 짓게 하고 서경천도를 꿈꾸었단다. 그러나 서경천도는 여러 문벌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 왜냐고? 만약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상상해보렴. 그건 단지 수도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중심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일이 돼. 마찬가지로 당시 개경의 문벌 귀족들에게는 서경천도가 자신의 세력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야.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자 반란을 진압할 토벌군이 출발했단다. 토벌군의 총사령관은 김부식이었지. 김부식은 개경에 남아있던
성지산과 백수한을 죽이고 서경으로 떠났어. 반란은 묘청이 죽은 지 1년 뒤에 완전히 진압되었단다. 김부식은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공신 칭호를 바꿔서 최고의 관직과 명예를 얻었어. 앞에서 얘기한 이자겸의 반란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모두 문벌귀족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극심해진 가운데 생겨난 사건들이야.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열쇠가 된단다. 광주 약사열의 좌상. 경종 때 만들어진 이 약사열의 불 옆쪽에는 27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는 황제 만만세원이라는 구절이 있어. 왕을 황제라고 부른 거야. 고려는 안으로는 황제국의 면모를 갖추었단다. 그러나 중국과 외교를 할 때만큼은 제국으로 처신했어. 인종옥책, 왕이나 왕비, 왕대비의 덕을 높이 기리는 뜻으로 올리던 칭호를 존호라고 해. 그리고 이 존호를 바치는 글을 옥에 새긴 것을 옥책이라고 해. 옥책에는 존호받는 사람을 칭송하는 글, 존호를 올리는 사람, 일시, 존호 등이 적혀 있단다. 이 옥책은 고려시대 왕의 생활을 아는 데 중요한 자료야. 세자나 세자빈에게는 나무에 새긴 죽책을 올렸다는구나.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 고려 500년 역사 중에서 12세기와 13세기는 변화의 시대였어. 이 시대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동안 억눌려온 농민과 천민들의 힘이 화산처럼 폭발했다는 점이야. 농민들의 봉기는 신라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어.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농민들뿐 아니라 천민들의 봉기가 활발하게 일어났어. 무엇이 이들을 폭발하게 만들었을까? 오랫동안 쌓여온 지배층에 대한 불만과 분노, 그들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농민과 천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근본 원인은 팍팍한 생활